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확진 교사가 근무한 포항시 기계면은 시간이 멈춘 듯 한산합니다. 경로당은 문을 닫았고 5일장도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확산 우려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도내 첫 메르스 확진자의 근무지가 있는 포항시 기계면. 장날인데도 주요 거리는 한적합니다. 꼭 필요한 업무를 보려는 주민만 있을 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없니다. 하나도 없다. 자들 버스에 2명, 3명. 중심가 경로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을 우려한 노인들이 오고 가지를 않습니다. 평소에는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요즘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확진자가 들른 의원도 철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5일마다 열리는 기계 장터지만은 물건을 갖고 나오는 상인도 사려는 고객도 없다 보니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확진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학생 12명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2주를 끝까지 관찰을 한 다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21일부로 자가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의 동료 교사와 가족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안심이지만 포항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병원에 들렀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시내 자가격리자는 210명, 능동 감시자는 159명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메르스 확진 교사는 당초 삼성 서울병원을 다녀온 뒤에 10여일간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습니다. 보건소는 대상이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했고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인 윤모 교사가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윤 교사는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보건복지부의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일간 방치됐습니다. 안 내려왔고 전화 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분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 참다 못해 지난 4일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직접 신고까지 했지만 메르스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괜찮다라고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사흘이 지나 또다시 경주시 보건소에 2차 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교사가 병원에 격리된 뒤에도 교육당국과 포항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윤 교사는 삼성 서울병원 방문 후 닷새간이나 수업을 진행했지만 윤 씨가 격리될 당시 해당 학생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윤 교사의 수업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 범위인 2m 이내에 다수의 학생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가격리가 필요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수업 관련 그런 거는 기준이 있지만 이 자체에 어떤 격리를 모든 부모까지 왜냐면 또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검사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결국 지난 7일 윤 교사가 격리된 뒤 12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나흘 넘게 학생들은 방치됐습니다. 만에 하나 학교에서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가족들은 격리가 됐는데 그 반에서 수업받았는 아이들은 격리 조치나 보건당국이나 교육계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정부의 늑장 대처에다 규정에 얽매인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이 지정됐습니다. 두 병원은 오늘부터 일반 환자와 고열, 폐렴 등 메르스 의심 환자를 분리해 진료를 하게 됩니다. 또 고열과 기침 등의 질환자는 따로 마련된 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입원 시 1인 병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메르스 대처 과정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면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동국대 경주병원에는 경기도 평택과 영천 등지에서 메르스 관련 환자가
4명이나 이송돼 왔습니다. 외지에서 메르스 환자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주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걱정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지만 경주시는 10일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기자회견을 했고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만 말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걱정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의 뒷북 행정도 문제였지만 당시 기자회견문에는 메르스 환자가 모두 외지에서 온 4명뿐이라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습니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7일 50대 교사인 윤모 씨가 경주 지역 최초의 의심 환자로 동국대 경주병원에 격리됐지만 이 같은 사실은 빠졌습니다. 시민들 전체가 불안해하던 중간에 황성동에 이런 일이 또 생겼다 이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또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관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체크하지 못했다. 포항시에서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 정보조차 제때 통보받지 못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포스코 직원이 지난 9일 새벽 정부로부터 메르스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포항시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분 연락처라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신 분들은 현재 관내에 그런 이제 직원은 없습니다. 포항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나절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도 문제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환자 이동 경로까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경주시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고 이런 전염병과 같은 사태에서는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고 불필요한 공포와 루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들을 향한 열린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 지역 교사가 메르스에 감염됨에 따라 인근 시군은 열화상 감지기 설치를 늘리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까지 성모병원과 S병원, 여성병원 등 8곳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고령자가 입원한 24개 요양병원의 방문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열화상 감지기 6대를 경주 하이코와 동국대 경주병원, KTX 신경주역사,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고정 배치한 데 이어 경주 서라벌회관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릉군도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해 울릉도 관문인 포항과 강릉, 속초 여객선터미널에 열화상 감지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시군마다 열 감지기로 의심 환자 구별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철강업계에도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과 서울 등 4곳의 상황실을 통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본사 출입구 등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교육 등을 연기했고 포스코 역사관 등 포항제철소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를 권장하거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공단의 다른 업체들도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했고 대내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메르스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포스코 관련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포스코는 지역 대표 기업이며 지난 넉 달간 이어진 포스코건설 비자금 관련 수사로 철강산업도시인 포항 전체가 침체돼 포스코는 물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기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관광 등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달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메르스 여파가 가시화되면서 관광과 운수, 외식업 등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소비도 빠르게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올해 상반기 향토 뿌리 기업에 선정된 4개 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영 컨설팅과 제품 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의 미정은 떡과 면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경주의 주식회사 천연식품은 3대째 전통 젓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경상북도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 산업에 힘써온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당기와와 황남빵 등 40곳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도지사 주재로 가뭄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부근수와 K워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가뭄 실태와 기상 전망, 그리고 대처 계획과 협조체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기상대장은 도내 3, 4, 5월 강우량이 평년의 77%에 그쳤고 이달에도 큰 비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교하게 훼손된 100원짜리 동전이 발견돼 한국은행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포항의 한 시민이 신고한 동전의 경우 겉면은 100원짜리인데 나누면 안쪽에 10원짜리 모양으로 정교하게 제작돼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주화를 훼손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렸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더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은 기온 보이면서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1도에서 25도 선을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소매가 긴 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이 지나다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경주 17도, 포항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포항 23도, 경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다가 토요일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